김재중은 1986년 1월 26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났으며 가수, 작곡가, 배우, 감독으로서의 역할로 유명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중 한 명입니다. 듀오 JX의 멤버이자 JYJ와 TVXQ의 전 멤버로서 그는 K-팝과 TV 산업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무대의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김재중은 거의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깊은 슬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특히 성인이 되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친생 가족과 헤어진 상실과 외로움입니다. 한재준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어렸을 때 친어머니 오서진에게 입양되었고 김 가족에게 입양되어 이름을 김재중으로 바꾸었습니다. 동방신기 활동의 전성기에 자신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그는 마치 양가와 친가에서 분리된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속할 곳이 어디인지 모른 채 공허함 속에 사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고, 이러한 고통은 2006년 자신을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의 기원 이야기뿐만 아니라 양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압박감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양가에서 8명의 누나와 함께 자란 그는 사랑받았지만 특히 공주라는 작은 마을에서 막내 여동생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짜 생일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항상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친어머니 오서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사랑을 느꼈지만 시간의 거리와 과거의 트라우마는 이 관계를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공식 팬클럽에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글을 남겼고, 친어머니가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겪으신 일들을 생각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부터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난까지 공개적인 논란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고, 팬들과 스포트라이트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정은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재중의 커리어는 찬란한 성공과 실패를 거치며 굴곡진 여정이었습니다. 2003년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동방신기의 메인 보컬로 데뷔한 김재중은 순식간에 최고의 K-팝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영웅재중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미로틱, 볼레로 등의 곡으로 동방신기를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동방신기의 앨범 시크릿 코드에 수록된 와수레 나이드, 구청우 시보 등의 곡을 작곡하는 등 뛰어난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곡들은 일본에서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광고에도 사용되어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2009년 SM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분쟁으로 동방신기를 탈퇴한 후 그는 박유천, 김준수와 함께 JYJ를 결성했고 더 비기닝과 그들의 방해 우리 이야기 등의 앨범으로 꾸준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JYJ는 당시 한국 가수로서는 드물게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3년 김재중은 미니 앨범 AI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WW와 NX 앨범을 발표하여 가온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Lawless Love와 Love Covers 등의 앨범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여 오리콘 차트 정상을 꾸준히 차지했습니다. 음악 활동 외에도 영화 천국의 우편 배달부,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 닥터진, 트라이앵글, 스파이, 나쁜 기억을 지우게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4년 트라이앵글에서의 연기로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 그는 ENKOD를 설립하고 전략이사를 맡아 김준수와 함께 듀오 JX를 데뷔시켰고 2024년 11월 KSPO 도매에서 열린 아이덴티티 콘서트로 커리어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걸그룹 Say My Name의 제작에도 참여하여 신인 육성에 대한
그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좌절 없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은 위험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와 동방신기의 다른 두 멤버는 자신들을 키워준 회사를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장기간의 법적 공방을 겪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고 JYJ를 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요 방송사 출연 제한으로 인해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작으로 2017년 드라마 맨홀이 꼽혔는데 이 작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대본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연기에 대한 비난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털어놓았는데 특히 그 역할에 온 힘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2017년 성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그의 발언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고 대중과 언론의 비난을 샀습니다. 김재중이 눈물을 흘리려 했던 것은 그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삶에서 힘든 시기를 겪었던 때와 관련이 깊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시절, 그는 서울에서 피자 배달부터 드라마 연기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한때 한 끼만 먹고 비좁은 방에서 잠을 자며 꿈이 이루어질까봐 걱정했던 날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동방신기 탈퇴 후 소송의 압박과 연예계와의 고립감은 그를 우울증에 빠지게 했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느낄 때마다 많이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JYJ의 피에로와 나인을 작곡했던 것처럼 작곡에 쏟았던 긴 밤들은 그에게 고통을 분출하는 방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4년 라디오스타와의 인터뷰에서 한강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울었던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혹독한 업계에서 혼자 싸우는 것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재중이 항상 갈망해온 것은 음악과 연기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연예계의 장벽을 뛰어넘는 개인적인 유산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K-팝 아이돌이 아닌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기를 갈망해왔습니다. 와수레 나이드, 컬러스, 멜로디 앤 하모니 등의 곡을 작곡하고 프로듀싱한 것은 그의 창의적인 재능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는 또한 한국 음악을 전 세계, 특히 솔로 앨범과 매진 콘서트로 두터운 팬층을 구축한 일본에 알리고자 합니다. 2023년 INKOD를 결성한 것은 그가 겪었던 혹독한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젊은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걸그룹 SAY My Name을 프로듀싱하는 것은 그가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업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교육 및 재난 구호 기부 등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제2파티와 같은 행사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는 음식과 패션에도 열정적이며 브랜드 몰디르를 소유하고 프랑스와 한식을 결합한 요리책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노력은 자신의 음악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흔적을 남기는 그의 방식입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고난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룬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김재중의 사랑과 결혼은 그가 항상 비밀로 해온 부분이지만 루머와 대중의 관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그는 공식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혼입니다. 배우 황보라와 일반인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과 연애를 해왔지만 두 관계 모두 결별했습니다. 일본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와의 열애설도 무성했지만 아직 공식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배우 서효림과의 열애설이 돌고 있지만 본인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다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암시했듯이 그의 가장 큰 연애 고민은 팬들의 관심과 압박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인과 함께 한강을 거닐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휩쓸리지 않는 소박한 사랑을 갈망한다고 밝혔지만
그의 명성은 그런 사랑을 아득한 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의 연애에 대한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주지 못했다는 감정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특히 동방신기와 JYJ 활동 초기에는 활동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맺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행복을 선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스타로서의 이미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파트너를 만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중의 비극적인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 그가 2025년 현재 생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사의 요구에 따라 합리적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7년 김재중이 일본 도쿄에서 단독 콘서트를 위해 가던 중 41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전 세계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서울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으며 김준수, 박유천, 보아,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등 동료 가수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은 음악과 연기에 헌신한 예술가로서 그를 칭송하는 추모사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팬들은 와술의 나이드와 러브 커버 같은 노래를 부르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은 그의 유산에 대한 논란으로 그늘에 가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으로 인해 한국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의 가족, 특히 양모이자 생모인 오서진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언론과의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김재중의 생모인 오서진 씨는 공식 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성장 배경과 관련된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13년 한 방송에